밥솥 뚜껑 운전사 최혜원. 엄마가 아프셔서 며칠 병원에 계시니 우리 집은 멀쩡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아침에 커피를 타고 병에 물을 담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엄마의 빈자리는 크게 표가 났다. 바쁜 아침은 그렇다 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스스로 저녁밥을 해결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채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어수선했고 하는 수 없이 내가 집안일을 엄마 대신 하기로 했다. 청소나 설거지는 평소에도 조금씩 했던 터라 익숙했지만 동생과 아빠의 밥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먼저 밥을 하는 것부터 나에게는 어떤 시험보다도 어려웠다. 밥솥에 쌀과 적당한 양의 물을 넣어 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물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감도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서 엄마께 물어보는 것은 또 자존심이 상해서 대충 어느 정도 쌀이 잠길 양의 물을 붓고 취사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다. 조금 뒤 밥이 다 되었다는 소리에 주방으로 달려갔다. 밥솥에 뚜껑을 열었고 내용물은 처참했다. 밥솥 안에는 죽인지 밥인지 알 수 없는 하얀 쌀뭉치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운 쌀을 버릴 수도 없으니 하는 수 없이 그릇에 퍼담았다. 이건 내가 봐도 이상한데 동생과 아빠에겐 사약 같겠지. 아니나 다를까 식탁에 밥그릇을 올려놓자마자 야유가 쏟아졌다. 이게 무슨 밥이냐며 자긴 못 먹겠다고 소리치는 동생과 아무 말 없이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아빠. 둘 다 미웠다. 그리고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다.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까? 너무 단순하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나를 자책하며 새삼 엄마가 책임지고 있는 밥솥의 무게가 느껴졌다. 물론 매일 밥솥에 밥을 하는 엄마가 나보다 밥을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매일 학교 가고 학원 가서 책을 보는데도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매일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그런데 엄마는 매번 윤기나고 찰기가 적당한 밥을 해서 우리 앞에 내놓으신다. 그것도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이나 새 밥을 해서 밥상을 차리신다. 그 윤기나는 밥에 대해 칭찬을 해본 적이 없는 나는 한 숟가락 정도는 늘 남겼고 밥보다는 국수가 차려진 밥상을 더 좋아했다. 갑자기 엄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밥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거나 밥그릇에 그 귀한 밥을 남기고 쌩하니 일어서던 내게 얼마나 서운했을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떤 주부가 나왔는데 자신은 솥뚜껑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며 소개를 했고 패널들이 그 이야기에 크게 웃었다. 그때는 그 웃음이 조금 억지라고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하는 표현대로 약간 웃픈 상황이었다. 재밌는 웃음이라기보다 전업주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치를 낮추어 보는 것을 꼬집는 표현으로 솥뚜껑 운전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주부의 센스가 놀라웠다.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밥솥은 사실 가장 중요한 물건이다. 단순히 밥을 하는 주방의 조리 도구가 아니라 그 집을 대표하는 물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솥이야말로 집안의 안녕과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살림 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밥솥을 책임지고 있는 밥솥 뚜껑 운전사가 바로 엄마라고 생각하니 세상 모든 엄마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엄마의 밥솥에 대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집이 있을 수 있었고 그 책임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엄마의 희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엄마가 회복을 하셔서 집으로 돌아온 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밥솥에 쌀을 넣고 밥을 짓는 것이었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을 일이었지만 나는 얼른 달려가서 물의 양을 재는 법을 보고 기억해뒀다. 그날은 평소보다 밥이 더 찰지고 윤기가 나는 듯 느껴졌다. 나는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그런 나를 보며 흐뭇해하시는 엄마에게 마음으로 말했다. 우리 집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정말이지 엄마의 소뚜껑 운전 솜씨는 최고예요.